앞서 전해드린 대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고민이 큰데요. 경기도 내에서 확진자 수가 많았던 성남시가 다양한 경제 방역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효과에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 물류센터 확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처럼 코로나19 좀 잠잠해질 것 같더니 이태원 클럽, 이젠 물류센터 집단 감염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남시가 이 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초기에 상당히 컸던 곳입니다만 예. 3월에 분당 재생병원 또 예. 그 은혜강 교회인가요? 예.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확실히 안정 추세이고요. 저희들이 기본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매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게 저희 성남시에 종교시설이 930개가 있고요. 네. PC방이 약 540여 개가 있고, 방금 부천 물류센터도 나왔지만 우리도 물류센터가 있어요. 네. 우체국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 거리 두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마스크 착용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기본을 지키는 게 우선 가장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BBC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드론을 이용해서까지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첨단 기술을 통한 그 방역, 그다음에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가장 또 저희들한테 필요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을 받고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정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을 걷고 전쟁이에요. 계실 것 같아요. 좀 네. 그렇게. 그래서 네. 매일 이 확진자 수, 그다음에 점검 현황 이런 네. 것들 매일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날 때까지. 네. 정말 끝날 때까지 내년까지로, 그러니까 네. 올해 내에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백신이 늦어진다면 백신이 나올 때까지나마 진짜 모든 지자체가 저희처럼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시장님, 문제는 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 더 이상 경제를 이대로 놔둘 수도 그럼요. 없다. 이런 얘기가 예. 많이 나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예. 있는데, 그런데 성남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재난연대 안전기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떤 대책인가요? 우선 좀 기쁜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면, 오늘도 제가 진짜 점심에 식당 주인 되시는 분께 이제 좀 매출이 회복이 됐죠? 그랬더니 네. 아이고 시장님 됐어요. 테이블 다 차요. 그리고 네. 특히 이런 긴급 지원, 그러니까 그 매출의 80, 90%가 지금 소상공인들은 긴급 지원 때문에 덕분이다. 너무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시기와 속도가 필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액수를 2천억 정도를 과감하게 4월에 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서 성남 시민들한테 1인당 10만 원, 네. 그다음에 0세에서 13세 아이들에게 아이 한 명당 4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은 묻지 않고, 그러니까 소상공인 등록만 돼 있는 분들께는 100만 원씩 그냥 지급을 했고요. 네. 그러면 그게 한 5만 개 업소가 이미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보편적으로 좀 깔면서, 또 한편은 필요한 분 핀셋 지원했고, 더 나아가서 시간 강사, 방과후 교사, 네. 야구르트 판매원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더 피해가 컸거든요. 이런 분들께도 별도로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2천억, 저희가 예산을 정말 창고를 다 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들긴 했으나 회복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어서 저희가 한 15주 정도 데이터를 보면 네. 한 13주부터 거의 평년 수준으로 소비 데이터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성남시는 거기에 더해서 예. 더 많은 핀셋 지원을 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 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게 속도와 시기가 맞아 네.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뭐 이제 식당 주인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게 됐는지 좀 그 데이터나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빅데이터 센터에서 소비 데이터,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5월까지 해서 15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가장 많이 떨어진 데가 7주째예요. 7주째 약 29%, 거의 30% 정도 소비가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그것이 거의,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긴급재난 지원을 시작한 4월 네. 첫 주, 그 다음 주. 그게 이제 13주째인데 그때서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현재는 거의 평년 수준으로 회복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좀 이제 우려스러운 게 평균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소득 분위별로 보면 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부분은 여전히 회복이 더디고 고소득자일수록 회복이 굉장히 빨리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소득 취약하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을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지원은 끝나지 않은 예. 것이군요. 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방역처럼 그러니까 이 재난 방역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 방역 역시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재원이라는 것이 좀 한계가 있을 예.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고민이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다들 또 시민들께서 이게 넓은 오지랖을 가지고 계셔서 네. 받으시면서도 이게 예산이 돼요? 이런 질문하는데 지금까지는 창고를 터는 것 정도로 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 혹시나 2차 감염이 정말 전면화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혹시나 그런 시기가 될 경우는 네. 저는 지금 부채라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부채라도 내서 네.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 그 다음에 다시 세금이 들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지금 예견을 시나리오를 짜두고 있기는 합니다. 네. 성남시에서 부채를 내서라도 계속해서 그 어떤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유지를 하겠다, 예. 견지를 하겠다 이런 예.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남시는 여러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 이렇게 예. 지금 들었습니다. 좀 약간 생소하긴 한데 이게 분명히 아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결정을 예. 하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일반 상품권 판매까지 합쳐서 작년에 942억을 지역화폐로 풀었어요. 이것이 기초지자체에서는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그것도 또 지역화폐를 그러니까 지류, 종이 상품권, 그 다음에 카드, 네. 모바일 세 종류로 다 풀었고 분석도 했었습니다. 효과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한 1,500억 정도를 풀 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부 지원금도 받았고 도로도 받으면서 지역화폐로 약 5천억 이상이 풀고요. 그중에 1,000억 정도는 이제 일반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할인을 원래도 했었습니다. 6% 정도 네. 할인했으니까 100만 원 상품권을 사시면 96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94만 원만 6%니까. 예, 6%.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근데 좀 할인 폭을 1,000억까지만 할인 폭을 넓혀서요. 10% 이렇게 하니까 우선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어차피 지역화폐로 쓸 거 네. 9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일단 좀 그리고 이 지역화폐는 또 지역에서만 쓰게 되니까 지역의 약 5만 개 정도의 상권에서 쓰여집니다. 네. 물론 대규모 상권은 안 되고요. 뭐 마트나 그러니까 대규모 마트나 혹은 백화점을 제외한 골목 상권에 쓰여지게 네. 되니까 그것이 확실히 효과가 굉장히 빨리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데이터가 회복됐다라는 게 바로 이런 지역화폐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나서 전에는 지역화폐 눈치 보면서 썼어요. 예, 상품권 돼요? 이렇게 네. 물었는데 요즘 아닙니다. 아주 당당하게 쓰신대요. 상품권 그렇군요. 안 되면 이상한 곳이라고 네. 이렇게 말이 들릴 정도로 그리고 네. 소상공인들도 시민들도 굉장히 기분 좋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할인제도는 이제 상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10% 할인 제도는 1,000억까지만. 네. 그리고 나서는 다시 그러니까 다시 하고
또 혹여나 재난 시기가 네.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좀 할인을 확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상시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네. 방금 이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크게 일단은 재난연대 안전기금과 예. 일단 그 상품권 할인 예, 예. 제도를 가장 큰 예로 드신 것 예.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좀 생각하고 계신 방안들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급을 할 경우는 항상 기준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소상공인을 저희들이 100만 원씩 지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점포인 경우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네요. 이게 기준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기부금 모금 운동을 해서 지금 상공회의서 그다음에 성남시 공무원들 뭐 해가지고 한 1,800명 그다음에 네. 8개 단체가 약 3억 5천 정도의 기부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말 알뜰하게 썼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란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란 오일장 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음에도 불구하고 3번 정도 쉬어주셨어요. 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분들이 죄다 무점포세요. 그래서 지원을 못 드려서 이분들 554명께 2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해 드린 것도 기부금으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그다음에 장애인 네. 이런 취약계층 분들, 그다음에 노숙인 이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노숙인 무료급식을 도시락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되거든요. 이런 좀 어려운 예산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을 기부금 방식으로 네. 연계해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또 시민들도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아예 그럼 마스크 한 개라도 기부를 할 테니까 그런 기부함을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마다마다에 또 이런 기부함도 설치하고 그런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네. 나가는 방법이 또한 저희들로서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다른 시하고는 좀 차별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은 시장께서도 급여를 기부한 것으로 알고 뭐 그건 있습니다. 당연한 급여 30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급여 저희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급여를 네. 30%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네. 고맙게 생각하고요. 공직자로서는 당연한 저야 월급 기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얘기한 재난연대 안전기금 그 연대라는 말이 예. 왜 빛을 발하는지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을 것 전 같네요. 정말 연대 정신, 연대가 사랑이기도 하고 협력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네. 저희가 예산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말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가운 소식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언론사와 지방자치학회가 실시한 2020년도 예.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50만 명 이상 도시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예. 차지하셨어요. 예. 은 시장님 이제 또 취임 2주년 맞게 되지 예. 않습니까? 특별히 또 더욱더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 여러분들 그다음에 저희 공직자 동료들 아니었으면 이제 어려운데 저희도 좀 꿈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이제 코로나19를 제대로 잘 방역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플러스 네. 저희들이 요즘 뭐 K 방역, K 트롯, K 팝 이런 저희가 K 스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정말 스마트 시티, 디지털 도시, 첨단 도시답게 그런 K 스마트의 모범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1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예. 끝으로 저희 OBS 시청자들과 또 성남 시민들에게 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계시잖아요. 예.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과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이번에 같이 연대하고 견뎌내면서 시민들께서 얼마나 든든하고 품이 넓은지를 알게 되었고 또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다음에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오히려 공직자들, 의사들,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시고 정말 기부 물품이 답지를 하고 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들 더 가까이 시민 여러분께 있으면서 여러분들 든든한 언덕이 되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